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왕실과 귀족들이 한국의 특별한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 매일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의 상류층들이 대형 트럭까지 동원하며 한국 제품을 구입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예술이자 전통입니다. 라는 찬사와 함께 한국의 재료들은 단숨에 유럽 최고급 연회와 왕실 만찬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한국의 비밀 상품은 무엇일까요? 왜 유럽의 귀족들과 미슐랭 셰프들이 열광하며 한국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 중인 미슐랭 3스타 셰프 에드몽 르블랑입니다. 오늘은 제 요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요리사의 경험이 아니라 유럽 전역의 셰프들과 귀족들이 한국 제품에 매료된 과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파리 외곽에 자리한 고급 레스토랑 루아르의 맛의 오너 셰프입니다. 요리 철학은 간단합니다. 전통 속에서 혁신을 찾는 것. 그래서 언제나 세계 각국의 식재료를 탐구하며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려고 노력하죠. 이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제 귀에 들어온 건 몇 년 전 런던에서 열린 국제요리대회에서였습니다. 그날 한 젊은 한국 셰프가 전통 장아찌와 쌀을 활용한 독특한 디저트를 선보였는데 그 맛은 단순히 미각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게 되었고 그 길로 한국의 시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식재료와 첫 만남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전통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된장, 고추장, 각종 발효 식품들은 유럽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독창적인 풍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놀랐던 건 발효 기술의 정교함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한국의 전통시장을 샅샅이 탐방했습니다. 부산국제시장에서 처음 접한 한국의 발효 간장은 제 요리, 인생을 뒤흔들 만큼 깊은 맛과 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유럽의 고급 발사믹 식초조차도 그 풍미의 깊이에서 밀릴 정도였죠. 그 후 한국의 황태채, 들기름, 그리고 유기농 쌀 등을 주문해 레스토랑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르 몽드지에서는 제 한국식 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혁신적이라며 대서특필했고 한국 재료를 사용한 메뉴는 단번에 저희 레스토랑의 대표 요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레스토랑의 단골 중에는 프랑스 귀족 가문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샤를르 백작 부인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몽 셰프, 당신이 만든 이 요리에 사용된 이 특별한 간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구할 수 있죠? 저는 한국 부산의 작은 장인들이 만드는 간장이라는 말을 전했지만 백작 부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비서를 불러 전용 트럭을 동원해서라도 한국에서 직접 수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로 레스토랑의 메뉴를 통해 한국의 발효 장아찌, 들기름, 그리고 고급 식기류까지 입소문이 퍼지면서 유럽의 다른 귀족들과 미슐랭 셰프들까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루트비 대공은 직접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방문해 장인들과의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의 영향력이 단순히 맛을 넘어서 문화적 교류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미슐랭 셰프들의 연례 모임에서 한국 재료를 활용한 시연을 제안받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메뉴는 한국식 간장을 활용한 스테이크와 들기름을 베이스로 한 샐러드였습니다. 결과는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셰프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직접 재료를 수입할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일부는 한국 시장 방문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초 저는 파리 인근에 있는 루브르 백작의 저택에서 열린 비밀 연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연회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의 상위 귀족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저에게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메뉴를 선보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평소라면 프랑스의 전통 요리를 중심으로 한 메뉴를 준비했겠지만 이번엔 과감히 한국의 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메인으로 구성했습니다. 들기름을 곁들인 송로버섯 리조또, 한국식 간장으로 마리네이드한 오리구이, 그리고 유기농 쌀로 만든 디저트까지 모두 한국의 재료로 만든 특별한 요리였습니다. 연회에서 메뉴가 하나둘씩 소개될 때마다 귀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펠리페 왕자는 디저트를 맛보던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몽 셰프, 이 쌀의 품질이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군요. 혹시 이 재료를 어디에서 구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부산의 작은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한국 쌀이라고 대답하자 왕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궁정 연회에도 이 쌀을 꼭 사용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주문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유럽 왕실의 특별 요청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런던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영국 왕실의 찰스 3세가 저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곧 공식 초청장을 받으며 일이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저는 버킹엄 궁전의 비공식 회의실에서 왕실 주방장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에드몽 셰프, 한국의 발효 간장을 왕실 요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답변했습니다. 이 간장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재료가 아니라 요리의 깊이를 더해주는 비밀 무기입니다. 특히 숙성된 고기 요리와 어우러지면 최상의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그 자리에서 왕실 주방장은 한국 간장을 활용한 새로운 레시피를 요청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테스트 메뉴가 왕실 만찬에서 시도되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한국산 간장은 그 이후로 영국 왕실의 만찬의 필수 재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재료의 소문은 유럽을 넘어 중동의 두바이 왕실까지 퍼졌습니다. 어느 날 저희 레스토랑으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바이 왕실에서 저를 고용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두바이 왕실에서는 매년 열리는 사교 모임에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선보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전통 조청과 들기름이 포함된 디저트를 요청하며 왕실 전용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열린 행사에서 저는 한국 전통 디저트 약과를 기반으로 한 창작 디저트를 선보였습니다. 약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프랑스 디저트 기술과 접목한 것이죠. 특히 들기름의 고소한 풍미와 조청의 은은한 단맛은 중동의 단맛 강한 디저트와 완벽히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두바이 왕실의 칼리파 왕자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맛은 단순한 단맛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입니다. 한국이 이런 특별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두바이 왕실은 한국 재료의 정기 수입을 결정했고 현재까지도 이들은 한국 제품을 두바이 왕실의 주요 연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한국 여정은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장에 들어섰을 때 활기 넘치는 분위기와 독특한 향기가 제 오감을 자극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역사와 장인들의 손끝에서 빚어진 전통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죠.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작은 된장 가게였습니다. 한 60대 할머니가 직접 발효시킨 된장을 항아리에서 꺼내며 시식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된장을 한 입 맛보는 순간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재료보다도 깊고 풍부한 맛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효 식품이 아니군요. 이 안에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제 말에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된장은 제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손에서 전해진 거랍니다. 맛있게 드셨다면 다행이네요. 저는 이 된장을 제 레스토랑으로 가져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항아리가 유럽의 미식계를 뒤흔들 재료가 될 줄은 당시엔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산국제시장에서 가져온 재료들로 만든 메뉴는 제 레스토랑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된장을 활용한 된장 크림 파스타는 단숨에 인기 메뉴가 되었고 프랑스의 미식 잡지들은 이를 혁신적인 풍미라며 극찬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유럽의 다른 셰프들도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몇몇 셰프들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향했고 이번에는 서울의 광장시장과 전주의 남부시장을 탐방했습니다. 광장시장의 전통 한가, 전주 남부시장의 고추장과 한지, 포장기술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셰프 마르셀 리베르는 광장시장의 한가를 처음 맛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맛은 유럽 디저트와 완전히 다른 결입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정직한 맛이에요. 그는 이후 한가를 활용한 디저트를 개발해 프랑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연예에서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부산의 국제시장은 이제 단순한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셰프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부산 세계 셰프 포럼은 전통시장과 글로벌 셰프들의 만남의 장이 되었고 이곳에서 거래되는 한국의 재료들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최한 포럼에서는 한국 장인들과 유럽 셰프들이 협업해 특별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한 장인이 만든 들기름은 이탈리아 셰프의 손에서 트러플 파스타로 재탄생했고 고추장은 독일 셰프의 손에서 독특한 소스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일본의 미슐랭 셰프가 한국 장인과 협업해 만든 디저트였습니다.
한국 전통의 떡에 유럽 스타일의 무스를 더한 이 디저트는 단숨에 세계요리대회 대상 수상작이 되었고 한국의 전통시장은 세계적으로도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된장이 유럽으로 간다고요? 정말 믿기지 않네요. 부산의 장인은 유럽에서 자신의 된장이 쓰인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럽 왕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재료가 단순히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을 넘어 한국의 전통과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몇 년 전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제가 발견했던 된장은 제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요리로 자리 잡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된장을 만든 장인이 고령의 나이로 인해 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담근 항아리 된장은 10개로 제한하려 합니다. 더는 체력이 안 돼서요. 장인의 목소리는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그 10개의 된장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유럽의 셰프들과 귀족들은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 10개뿐이라면 그건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작품이군요. 특히 프랑스의 샤를르 백작 부인과 영국 왕실의 찰스 3세는 이 된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통해 된장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했지만 장인은 한정판 된장은 먼저 찾아온 사람에게만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이 특별한 된장을 손에 넣기 위해 유럽 상류층이 직접 한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프랑스와 영국, 독일의 주요 셰프들과 귀족들을 모아 부산으로 향하는 여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날 장인이 마련한 작은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마당에 된장을 담근 항아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장인이 직접 된장을 떠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된장은 3년 동안 발효된 것으로 제가 평생 동안 만든 것 중 가장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이 항아리 하나하나에 제 가족의 전통이 깃들어 있습니다. 샤를르 백작 부인은 된장의 향을 맡아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료가 아니군요. 예술입니다. 그 자체로 시간이 담긴 작품이에요. 된장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자 장인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하게 경매로 판매하겠습니다. 단 수익금은 모두 지역 사회를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경매는 부산의 한 전통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유럽 각국의 귀족과 셰프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요리사들과 전통 음식에 관심 있는 기업인들까지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경매 시작가는 항아리 하나당 500유로 약 70만 원이었지만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샤를르 백작 부인은 이 된장은 우리 가족 연애에 꼭 필요합니다. 라며 항아리 하나를 5,000유로에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두바이 왕실의 칼리파 왕자가 마지막 항아리를 낙찰받은 순간이었습니다. 1만 유로. 이 가격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된장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애에 이 맛이 더해질 생각을 하면 기쁨이 가득합니다. 경매가 끝난 뒤 된장을 손에 넣은 사람들은 돌아가서도 그 맛을 잊지 못했습니다. 특히 샤를르 백작 부인은 자신이 소유한 고성에서 열린 연회에서 이 된장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며 손님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된장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손님들께 이 된장이 만들어진 과정과 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모두 경청하며 감동받습니다. 그 후 백작 부인은 다른 유럽 귀족들에게도 부산의 전통시장을 추천했고 유럽 각국에서 부산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급증했습니다. 된장을 만든 장인은 자신의 집과 작업장을 관광명소로 개방하며 한국 전통 음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부산의 작은 전통시장에서 시작된 이 된장은 유럽 상류층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장인 정신과 전통 재료의 깊은 가치는 이제 단순히 음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포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재료는 단순한 요리의 한 요소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드몽 르블랑 씨의 사연 잘 들었나요? 우리나라의 된장이 위대하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기 노르웨이를 뒤집어 놓은 한국 온돌에 대한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